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제19강 원산 근류.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산수화 제19강에서 21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19강 원산근류 원산근류 산색수성 천척직하 봉외우봉 산정해동 소산대해 백후화 원산근류 110화 산색수성 111화 천척직하 3점 감상하시겠습니다. 109번 이 그림은 방초원 원산근류입니다. 초원 김득신의 도봉산 그림을 본떠서 그린 먼 산 가까운 흐름입니다. 먼 산의 웅대한 봉우리를 보고 감탄만 하지 말고 가까이 흐르는 물에서 깊은 감흥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산은 우뚝한 것을 뽐내느라고 차등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은 아래로 흐르면서 대등론을 실현합니다. 산을 우러러보면서 기백을 키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물과 한마음이 되어 아래로 내려가면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고 다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 그림을 위만 쳐다보지 말고 아래로 쳐다보며 물과 함께 아래로 내려갑시다. 110번째 이 그림은 방겸제 산색 수성입니다. 겸재 정선을 본떠 그린 산색과 물소리입니다. 산빛깔과 물의 소리입니다. 다시 겸재를 스승으로 삼고 또한 반면교사를 삼아서 넘어섰습니다. 산, 바위, 나무, 폭포 등의 산수자연을 겸재가 가르쳐준 대로 장대하게 그리고 사람은 보일 듯 말 듯 축소했습니다. 사람이 잘났다고 여기는 오늘의 착각이 생겨나지 않도록 막고 눈을 크게 뜨라고 깨우쳐주고 됐습니다. 그래서 겸재보다 사람은 더 줄이고 옆에 산이나 바위는 더 크게 했습니다. 겸재는 사람이 주가 되고 산이나 바위는 각기 떨어져 있는데 산이나 바위가 모두 이어져서 사람보다 더 큰 자태를 드러내서 사람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겸재는 산이나 바위를 각기 다른 색으로 칠했는데 나는 모든 것을 한 색깔로 칠해서 물화일체를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겸한 자세를 가지라고 한 것도 겸재를 넘어서서 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111번의 이 그림은 방겸재 천척직하입니다. 겸재 정선의 작품을 다시 본떠서 그린 천척 바로 아래라는 말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길게 떨어지는 폭포는 넘치는 기상, 강력한 의지를 말해준다. 이렇게만 말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산이나 바위, 여기저기 서 있는 나무는 언제나 같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고정된 가치를 고수하는 것으로 감동을 주려고 하는데, 폭포는 제홀로 모험을 감행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는 결단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내려 마음을 더 크게 울립니다. 폭포의 울림에 마음을 주다가도 산이며 나무며 항상 그 모습으로 의연하게 서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112화) 봉외 우봉 113화 산정해동 114화 소산대해 세 점 감상하실 차례입니다. 112번의 이 그림은 방표암 봉외우봉입니다. 표암 강세왕의 그림을 본떠 그린 봉우리 밖에 다시 봉우리입니다. 문인 산수와의 본보기를 보여준 스승인 표암을 다시 찾아 가르침을 받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시선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사람이 서서 보이는 것을 그린 게 아닙니다. 저 멀리 높은 데 두었습니다. 풍경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높이에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산수화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갔다는 게 뭔가요? 요즘 말로 하면 드론을 띄워서 저 상공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드론이 없던 시대에도 육안이 아니라 심한은 높이 띄울 수 있습니다. 높이 띄워 멀리까지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니 바다를 끼고 뻗은 산맥이 무슨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기상, 이 계백이 너무나도 아주 웅대하고 충격을 줍니다. 무슨 짐승 이 여러 마디가 부둥켜하고 길게 이어져 있는 같은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런 것을 산수화의 높은 경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풍경화는 따를 수 없는 세계입니다. 113번의 이 그림은 산정해동입니다. 산은 고요하고 바다는 움직인다는 그림입니다. 산과 물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까지 많은 그림에서 그리고 말했습니다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산은 아무리 높아도 오르고 오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은 아무리 깊어도 내려가고 가면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은 가까이 와서 자기 존재를 알리고자 하고 사람이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궁상맞다 하겠습니다. 물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러고 보면 높고 우뚝한 것은 허세일 따름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 모두입니다. 물이 낮고 깊은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큰 힘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산을 보고 물을 보면서 양쪽을 대조해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4번의 이 그림은 소산대해입니다.
작은 산, 큰 바다. 산은 작고 바다는 크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산보다 월등하게 큰 것을 감격스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은 망망대해를 이루어 하늘과 동격입니다.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별할 수 없는 저쪽으로 멀리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산은 자기 축소된 자태를 가까스로 드러내고 바다 한가운데서도 얼굴을 내밀고는 수줍어합니다. 높이 올라 차등을 뽐내려는 착각을 버리고 그는 산의 착각을 버리고 대등의 바다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이 그림을 보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산수화 제22강에서 24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는 새로운 강좌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강좌는 세계문학 백문 백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